오늘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분쯤은 계실 거예요. 50대 중반까지는 정말 건강하게 사셨는데 60 넘어가면서부터 밤마다 2번, 3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 낮엔 항상 피곤하고 멀리 외출하기가 겁나고 그러다 결국 손주들 운동회도 못 따라가셨다는 분,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하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비뇨의학회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50대 남성의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이미 전립선 관련 증상을 경험하고 있고 70대가 되면 10명 중 8명 가까이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수치가 나이의 필연이 아니라는 것. 매일매일의 작은 생활 습관이 전립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 오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전립선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뿌리부터 아셔야 뒤에 드릴 말씀들이 진짜로 이해가 되거든요. 전립선은 호두 정도 크기의 작은 기관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서 소변이 빠져나오는 통로인 요도를 도넛처럼 감싸고 있어요. 젊을 때는 이 기관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사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우리 몸속 효소를 만납니다. 5알파리덕타제라는 효소인데 이 효소가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줄여서 DHT라고 부르는 물질로 바꾸어 버려요. 이 DHT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전립선 세포에 달라붙어서 세포 분열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립선 세포들이 은퇴해야 할 나이에 오히려 계속 불필요하게 일을 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결과 전립선이 서서히 커지고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조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호스를 손으로 서서히 쥐어짜는 것처럼요. 증상은 처음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소변 줄기가 예전만큼 시원하지 않다. 다 보고 나왔는데 개운하지가 않다. 소변이 마려운데 정작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가장 사람 잡는 것이 야간유예요. 자다가 2번, 3번, 심하면 4번씩 깨야 하는 것. 이것이 가족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 남성들이 혼자 끙끙 참다 보면 아내분도 옆방 자녀분들도 다 같이 뒤척이게 되죠.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포기해야 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전립선 조직의 염증과 비대는 일상에서의 선택으로 상당 부분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선택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오해가 있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에 좋고 전반적으로 건강에 좋으니까 저녁에도 자기 전에도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을 위한다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이게 야간유를 훨씬 더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ADH를 비교적 적게 만들어서 소변을 자주 내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증가해서 소변을 최대한 농축하고 방광에 모아두는 방향으로 작동해요. 이것이 원래 우리 몸의 설계인데 저녁에 물을 계속 드시면 이 야간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고 방광이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탈수가 진행되면 소변이 고농도로 농축되어 산성화되고 이 자극적인 소변이 방광벽과 전립선 조직에 반복적으로 닿으면서 만성 염증의 불씨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물 마실 시간도 없이 지내신 분들이 많으셨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 세월 동안 우리 몸이 조용히 축적해온 부담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 한 잔을 천천히 챙겨 마실 여유가 있는 시간이요. 그 여유를 건강을 위해 쓰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부터 제대로 챙기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 관련 임상 데이터를 포함해
여러 연구들을 보면 수분 섭취 시간대를 조절한 그룹에서 야간요 횟수가 평균 37%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약 하나 없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부터 시작해서 오전 내내 충분히 드세요. 점심 드시고도 오후 4시까지는 두세 잔 더 채워 드시고요. 그리고 저녁 이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로 줄이세요. 목이 마르실 때는 조금씩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국물 많은 찌개라든지 따뜻한 차 한 잔이라고 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200ml 정도, 종이컵 한 잔 정도씩 드시고 짧은 시간에 몰아서 드시지 마세요. 커피나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마신 것보다 더 많은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우리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녹차도 전립선 건강 측면에서는 저녁 이후엔 사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오전 중에 드시는 건 괜찮으니 아침과 오전 시간에 몰아서 즐기세요.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그런데 헬스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앉아있는 자세가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아세요? 연구에 따르면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앉아있으면 골반 주변 정맥에 가해지는 압력이 30% 가까이 올라갑니다. 회사 다니실 때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은퇴하신 뒤에도 소파나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이 자세가 골반 혈류를 정체시키고 전립선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줄입니다. 걸음을 걷는 것만으로도 이 흐름이 살아납니다. 1시간 동안 골반 주변 근육이 리듬감 있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순환이 다시 활발해지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걷기는 식후 혈당 상승을 눌러줍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대한비뇨의학회 2023년 자료를 보면 체질량 지수 25 이상인 남성이 정상 체중 남성에 비해 전립선 비대증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 체중 증가가 전립선 세포 증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걷기는 우리 몸 전체의 염증 지표인 CRP 수치도 실질적으로 낮춰줍니다. 전립선 세포 주변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 종양괴사인자나 인터루킨 같은 염증 유발 물질들이 세포 증식을 계속 자극해요. 걷기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점심 드시고 15분, 저녁 드시고 15분. 빠르게 뛸 필요 없어요. 천천히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도 충분하고 비 오는 날엔 복도를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일주일 한 달 꾸준히 하시면 몸이 먼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 한 가지 더요. 잠깐 짬이 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걸음을 2분만 해주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래 앉아 계셨다면 틈틈이 일어나 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 남성들이 사실 진료실에서도 선뜻 꺼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규칙적인 성생활 이야기예요. 남성 건강에서 이 부분을 빼놓으면 사실 절반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드셨다고 이걸 완전히 포기하시거나 혹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 앞에 섰어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미국 남성 3만 2천여 명을 무려 18년 동안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한 달에 21번 이상 규칙적으로 사정한 그룹이 7번 이하인 그룹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약 22%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저널에 실린 결과예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숫자가 너무 분명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사정이 이루어지면 전립선 분비물 안에 쌓인 노폐물과 죽은 세포들,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밖으로 배출됩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이것들이 안에 계속 정체되면 전립선 조직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 이상 증식의 원인이 됩니다. 사정은 이 전립선을 안에서부터 정기적으로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골반 주변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남성 호르몬 균형이 잡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낮아집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혹시 파트너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죠? 의학적으로는 자위 행위가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양치질처럼 일상적인 건강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발기부전이나 다른 성기능 문제로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계신 분들 절대 혼자 참고 포기하지 마세요. 비뇨의학과에서는 이제 예전엔 어쩔 수 없다고 했던 문제들도 대부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73세 오신 최정일 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5년 가까이 이 문제를 혼자 감추고 사셨는데 치료받으신 뒤 손주들 앞에서 활기차게 생활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용기를 내시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뭘 먹고 뭘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 음식이 전립선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원리를 함께 알려드릴게요. 그래야 오래 실천하시거든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리코펜입니다. 토마토, 수박, 붉은 자몽 같은 붉은색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 리코펜은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손상을 막아주는데 특히 전립선 조직에 아주 높은 농도로 축적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전립선 세포가 리코펜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혈중 리코펜 수치가 높은 남성들에서 전립선 관련 지표가 훨씬 양호하게 나오는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서 리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리코펜이 더 잘 빠져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올리브유처럼 좋은 기름에 함께 볶거나 조리하면 흡수율이 또 한 번 올라갑니다. 리코펜이 지용성 물질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장에서 흡수가 잘 되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토마토 달걀볶음, 토마토를 넣은 된장찌개, 주말에 파스타 소스를 만들어 드시는 것, 이런 식으로 익힌 토마토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가 아연입니다. 전립선은 우리 몸에서 아연이 가장 많이 집중된 기관 중 하나예요. 아연은 전립선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호박씨, 굴, 견과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요즘 건강기능식품으로 아연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 40mg이 넘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장기간 고용량 아연을 드시면 구리 흡수를 방해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저녁 TV 보실 때 과자 대신 호박씨 한 줌을 드셔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쌓입니다. 세 번째로 꼭 챙기셔야 할 것이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케일 같은 것들이요. 이 채소들 안에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세포 유전자 손상을 막아줍니다. 전립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도 함께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당화 혈색소를 7% 아래로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전립선 비대증 악화 속도가 확연히 느리다는 것이 여러 임상에서 확인되어 있어요. 반대로 줄이셔야 할 것도 말씀드릴게요.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포화지방과 함께 전립선 염증을 부추기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술은 전립선 건강에 특히 악영향이 큽니다. 술을 마시면 방광 점막이 자극되고 이뇨 효과도 생겨서 그날 밤 야간뇨가 급격히 나빠지는 걸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저녁 늦은 시간에 음주만이라도 줄여보세요. 그 차이가 수면의 질에서 바로 느껴집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잠 이야기인데요. 잠이 그냥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사실 가장 바쁘게 일을 합니다.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낮 동안 세포들이 받은 산화 손상을 수리하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조직을 재생하고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몸 곳곳에 염증을 정리합니다. 전립선도 예외가 아니에요. 밤에 자는 동안 전립선 세포들도 낮에 받은 자극과 미세한 손상들로부터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면 이 회복 과정이 멈춥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 수면 장애가 있는 남성들에서 진행성 전립선암 위험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어요. 잠을 못 자는 것이 단순히 다음날 피곤한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좋은 잠을 위한 실천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일정한 패턴에서 가장 잘 작동하거든요. 침실은 조금 어둡고 서늘하게 유지하시고 자기 전 1시간 정도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멀리하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간요 때문에 자꾸 깨는데 어떻게 숙면을 하냐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물 마시는 시간을 바꾸면 야간요가 줄어들어요. 야간요가 줄면 깊이 잘 수 있어요. 잘 자면 전립선 세포가 회복됩니다. 전립선이 회복되면 낮 동안의 증상도 개선되고 식후 걷기는 혈당을 잡아주고 혈류를 살리고 음식이 염증을 억제하고 규칙적인 성생활이 전립선 청소를 도와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입니다. 자, 그동안 말씀드린 것들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물은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충분히 드시고 저녁 이후엔 최소로 줄이세요. 탈수와 야간 방광 자극을 동시에 잡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식후 15분 걷기. 골반 혈류를 살리고 혈당을 잡고 전신 염증을 낮춥니다. 하루 2번, 점심 후, 저녁 후. 이것만 지키셔도 몸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세요. 전립선 내부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포기하실 이유가 없어요. 네 번째, 익힌 토마토와 호박씨, 십자화과 채소를 식탁에 올리세요. 리코펜과 아연과 설포라판이 세포 수준에서 전립선을 지킵니다. 붉은 고기와 술은 줄여주시고요. 5번째, 규칙적이고 충분한 잠이 전립선의 자가 수리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남성들은 건강 문제를 오래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나이 탓이려니 하고요.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수년을 참다가 오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일찍 오셨더라면 훨씬 쉽게 해결하셨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에 모이시는 분들 중에 50대, 60대에 활발하게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70대, 80대를 훨씬 활기차게 보내시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일찍부터 이런 작은 습관들을 쌓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요. 경기도 안성에서 66에 오신 강성재님은 4년 동안 밤마다 4번씩 깨면서도 나이 들면 다 그렇겠거니 하고 참으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오늘 말씀드린 물 타이밍과 식후 걷기 2가지만 바꾸고 2달 뒤에 오셨을 때 밤에 1번 정도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우리 같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운 이 내용들이 단순히 전립선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 마시는 습관, 식후 걷기, 좋은 음식, 충분한 잠, 이것들은 전립선뿐 아니라 심장, 혈관, 뇌, 신장, 관절,
모든 곳에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의 습관이 온몸을 함께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들을 시작하시면 전립선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활력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몸이 살아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조금씩 도와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지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 습관은 천천히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전립선 검진을 받으신 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1년이 넘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비뇨의학과를 예약해보세요. PSA 수치 검사를 포함한 간단한 검사로 현재 전립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한 증상이 없으셔도 50대 이상이라면 예방적 검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무섭다고 피하지 마세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도 전립선 건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이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전신염증이 악화됩니다. 전립선 조직도 이 영향을 받아요.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산책 중에 자연 풍경을 즐기거나 좋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준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이죠. 건강한 웃음이 최고의 약이라는 말,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친구와 1시간 수다 떠는 것, 좋아하는 드라마를 즐겁게 보는 것,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거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고 전립선을 포함한 온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건강은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우리 나이에 그 균형이 더욱 중요해요. 가끔은 혼자 조용히 산책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와 함께 해왔는지를요. 이제는 우리가 그 몸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차례입니다. 이번 주는 물 마시는 시간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다음 주에 식후 걷기를 더하시고, 그 다음엔 토마토 반찬 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일상 속에 녹여가시면 됩니다. 전립선 건강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바꾸기에 늦은 때란 없어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증상이 있으시거나 1년 이상 검진을 안 받으셨다면 비뇨의학과 방문을 꼭 한번 하세요. 50대 이상 남성이라면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챙기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남성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아버지, 남편, 형제, 친구분들께요. 남자들끼리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소중한 분의 건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잠깐, 우리가 첫 번째 습관인 물 이야기를 할 때 탈수와 야간요 연결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탈수가 진행될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을 아끼기 위해서 모세혈관들을 서서히 수축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전립선처럼 작은 기관은 상대적으로 혈류 공급이 줄어들고 조직 내 산소 농도가 낮아져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세포들은 스트레스 반응을 시작하고 염증 신호를 내보냅니다. 이것이 장기간 반복되면 전립선 조직의 만성 염증 상태로 이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소변이 자주 마렵다는 문제가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보충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충분히 마시되
적절한 시간대에 마셔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도 신경 쓰시면 좋아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방광 자극이 덜합니다. 특히 아침에 갓 일어나셔서는 찬물보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위장에도 좋고 방광 점막 자극도 줄여줍니다. 두 번째 습관인 걷기로 다시 돌아와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걸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있어요. 걷기가 골반 기저근을 자연스럽게 강화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골반 기저근은 방광과 전립선 주변을 받쳐주는 근육들인데 이게 약해지면 방광이 제때 필요한 신호를 받지 못하고 갑자기 수축하는 일이 생겨요. 이것이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는 과민성 방광 증상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걷기를 통해 이 근육들을 꾸준히 자극해주면 방광 조절 능력이 함께 좋아집니다. 경남 통영에서 오신 72살 임태호님 이야기를 드릴게요. 퇴직하시고 나서 하루 종일 거의 의자에 앉아 TV를 보며 지내셨는데 소변 줄기가 계속 약해지고 야간뇨도 심해지셨어요. 처음엔 약을 드셔야 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 달만 식후 걷기와 낮에 틈틈이 일어나기를 먼저 해보자고 드렸어요. 한 달 뒤에 오셨을 때 소변 줄기가 확실히 좋아졌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약보다 먼저 생활 습관이라는 것, 이분이 직접 경험하신 겁니다. 세 번째 습관인 성생활에 대해서 덧붙여 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이 주제를 꺼내기 어려워 하시는데요. 사실 배우자분도 함께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남성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자분이 이해하고 함께 해주신다면 그 자체가 우리 남성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분이 무조건 기피하거나 이해가 없으면 서로 어색해지고 결국 남성분들이 이 부분을 더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배우자분과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용기 내어 말을 꺼내시면 배우자분도 분명히 응해 주실 거예요. 우리 세대 남성들은 이런 걸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건강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시작하시면 충분합니다. 건강에 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성기능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발기부전은 단순히 성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음경의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 중 하나예요.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이 생겼다면 심혈관 건강도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비뇨의학과와 심장내과를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숨기지 마시고 의료진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 식단 이야기에서 빠뜨린 것이 있어요. 우리 전통 발효 음식들이 전립선 건강에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 음식들 안에는 유익균과 이소플라본,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들이 있는데 이 성분들이 남성 호르몬의 과도한 자극을 완화하고 전립선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일본과 우리나라 남성들이 서구권에 비해 전립선 암 발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이 전통 발효식품 문화가 자주 언급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먹어온 된장찌개가 사실은 전립선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싼 수입 건강식품보다 우리 전통 밥상이 더 과학적일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드시던 음식의 지혜를 현대의학이 이제 와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드시던 음식이 현대의학적으로도 검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굳이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찾으실 필요 없어요. 우리 밥상에 답이 있습니다. 마늘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강력한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요. 전립선 조직의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우리 음식에서 마늘을 빼면 반찬이 안 되죠. 우리는 이미 마늘을 잘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식문화의 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요.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산과 비타민이 그리고 셀레늄이 들어있어요. 셀레늄은 항산화 효소의 핵심 구성 성분으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하루 한 줌 간식으로 견과류를 챙기시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을 포함한 온몸의 세포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비싼 것도 아니고 특별한 조리도 필요 없어요. 손에 잡히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혼합 견과류 한 봉지 사두시고 밥 먹고 나서 한 줌씩 꺼내 드세요. 5번째 수면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낮 동안의 햇빛 노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제가 달에 바차란도 바란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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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란다.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밤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낮과 밤의 빛 차이가 뚜렷해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정확하게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햇빛 아래 30분 정도 산책을 하시면 걷기 효과와 수면 개선 효과를 동시에 얻으시는 거예요.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걷기 이야기를 드리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남성분들 중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사실 요산 수치가 높을 때 전립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요산 결정이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키고 조직 내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전립선 건강도 같이 신경 쓰셔야 해요. 이런 분들께는 붉은 고기와 등푸른 생선의 내장 부위, 맥주를 특히 줄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요산을 씻어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오늘 말씀드린 수분 섭취 원칙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또 한 가지, 자기 전 따뜻한 욕조 목욕이나 족욕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체온이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몸이 자연스럽게 잠에 들 준비를 해요. 그리고 따뜻한 물이 골반 주변 혈류를 일시적으로 증가시켜서 전립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 물 온도는 42도를 넘지 않도록 하시고 너무 오래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고령이신 분들은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오늘 5가지 핵심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번 더 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탈수를 예방하고 몸에 활력을 줍니다. 오전 내내 물을 충분히 보충하세요. 점심 드신 뒤 15분 산책을 나서세요. 혈당을 잡고 골반 혈류를 살립니다. 오후 4시 이후엔 물 섭취를 줄이시고요. 저녁에는 익힌 토마토가 들어간 반찬과 녹색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저녁 식사 후 또 15분 산책으로 소화를 돕고 염증을 낮추세요. 밤이 되면 화면을 멀리하고 몸을 쉬게 해주세요. 규칙적인 성생활이 전립선을 청소하게 해주고요. 정해진 시간에 자리에 누워 주무세요. 이 하루가 반복되면 전립선이 스스로 회복할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전라북도 남원에서 64세 오신 정우식님은 만성 전립선염으로 3년을 고생하셨어요. 약도 드셔보고 여러 가지 해보셨는데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3가지, 물 타이밍 조절과 식후 걷기, 그리고 식단을 바꾸셨어요. 3달 뒤에 오셨을 때 전립선 통증이 현저히 줄고 야간뇨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들이었는데 왜 이걸 몰랐을까 하고 아쉬워하셨어요. 우리 지금 알았으니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물 마시는 시간 조절. 이것 하나만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엔 식후 걷기를 더 하시고, 그 다음엔 토마토 반찬 하나씩 늘려가시면서요. 계단처럼 한 걸음씩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의 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그 첫 번째 작은 습관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인데요. 오늘 그 대답도 함께 드릴게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약국에서 파는 전립선 영양제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영양제보다 먼저 생활 습관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잘못된 생활 습관 위에서는 효과를 내기 어려워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영양제만 드시는 건 마치 집이 기울어진 채로 아무리 좋은 가구를 들여놓는 것과 같아요. 기울어진 집 자체를 먼저 고쳐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영양제가 전부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쏙팔메토 추출물이나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은 임상 연구에서 경도의 전립선비대증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핵심은 생활 습관이고 영양제는 그 위에 얹히는 것입니다. 드신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성분 함량을 확인하시고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다른 건가요? 둘이 관련이 있나요? 둘이 관련이 있나요? 네, 다른 질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세포가 양성으로 증식하는 것이고, 전립선암은 세포가 악성으로 변하는 겁니다.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암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둘 다 전립선이라는 같은 기관에서 발생하고 만성 염증과 호르몬 불균형이라는 공통 위험 요인을 공유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이 2가지 모두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전립선 특이 항원 PSA 수치 검사를 꼭 받으세요. 50대 이상이라면 매년 한 번씩 이 수치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치가 높다고 바로 암이 아닐 수도 있고 의사와 상담해서 추가 검사 여부를 결정하시면 돼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3번째 질문이에요. 소변이 잘 안 나오는데 억지로 힘을 주면 안 되나요? 이것은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소변을 보기 위해 복압을 높이고 힘을 주는 것. 이걸 반복하면 방광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방광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방광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강한 복압이 전립선 부위에 압력을 계속 가해서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느긋하게 기다리시거나 소변보다 나중에 물을 조금 더 마셔서 자연스럽게 유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불편하시면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4번째 질문입니다. 전립선에 좋다는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걸려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달 만에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세포는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물 마시는 시간 조절과 식후 걷기는 일주일 안에도 야간류의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비교적 빠릅니다. 식단과 수면은 2달, 3달 꾸준히 하셔야 세포 수준에서의 변화가 쌓입니다. 결과가 바로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몸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전립선이 나쁘면 성기능도 나빠지나요? 연관이 있습니다. 전립선 주변에는 성기능에 관여하는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전립선 염증이 심해지면 이 신경들이 자극을 받아서 성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성기능이 좋고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전립선 건강도 함께 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전립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성기능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성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전립선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드린 이야기들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자식 키우고 집 일구고 노심초사하면서 내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달려오셨죠. 그런데 이제 손주들 얼굴 보고 싶으시죠? 함께 공원도 다니고 싶으시고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우리가 더 건강해야 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게 사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병원을 자주 드나드는 것보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는 것, 그게 진짜 효도를 받는 길이에요. 오늘 드린 5가지 습관, 한꺼번에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 마시는 시간 하나만, 이번 주에는 그것만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68에 오신 박동수님은 처음에 자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물 마시는 시간 조절 하나부터 시작하셨어요. 한 달 뒤 조금 쉬워졌다고 하시면서 걷기를 더 하셨고 2달 뒤엔 식단도 조금씩 바꾸고 계시더라고요. 3달이 지났을 때 오셔서 이러셨어요. 뭘 이렇게 늦게 알았냐고,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랬다고요. 우리는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것들 중 하나라도 기억하셨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립선 건강, 그리고 우리 몸의 건강은 약이나 의료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매일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오늘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해보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전립선 증상이 있으시거나 검진을 받은 지 1년이 넘으셨다면 비뇨의학과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찍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남성분들께 나눠주세요. 아버지, 남편, 형제, 친한 친구, 이 정보를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니까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가장 도움되었던 내용을 한 가지만 써주시면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모두 오래오래 활기차게 살아봅시다.